그러니까 쌀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늘 예전에 수매를 하다가 문재인 대통령 때 와서는 수매 방식이 아니고 공공 비축을 하겠다. 근데 다만 예전에 의무적으로 수매를 해주는 게 아니고 다만 이제 그 직불금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공익형 직불금이라고. 농과 밭을 유지하는 것만 자체만으로 소위 말해서 다원적 기능, 담수 효과라든지 대기 정화라든지 그리고 수질 뭐 이런 거 그리고 그 농촌의 종 다양성의 문제라든지 네네네. 그리고 뭐 농촌 환경의 문제 그리고 도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사실 농촌에 가서 휴양하고 돌아오는 이런 것들을 이제 공익적 기능에 대한 건데 어쨌든 이 공익적 기능이 1년에 조금 다르지만 60조에서 한 100조 정도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을 했을 때 그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농과 밭을 유지하는 것만 자체만으로 소위 말해서 다원적 기능, 담수 효과라든지 대기 정화라든지 그리고 수질 뭐 이런 거 그리고 그 농촌의 종 다양성의 문제라든지 네네네. 그리고 뭐 농촌 환경의 문제 그리고 도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사실 농촌에 가서 휴양하고 돌아오는 이런 것들을 이제 공익적 기능에 대한 건데 어쨌든 이 공익적 기능이 1년에 조금 다르지만 60조에서 한 100조 정도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을 했을 때 그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외국의 선진국들은 그 공익적 가치에 대한 농민들에 대해서 비용을 사회적 비용을 주는 거예요. 네. 농민들이 농사만 짓는 게 아니고 그것이 결국은 국가를 이루는 토대라는 거죠. 그래서 스위스 같은 나라는 그 공익형 직불금이 우리나라는 한 품종을 대규모로 짓거나 이러면 돈을 팍팍 주는데 그게 아니고 스위스는 여러 품종을 짓고 다양할 때 그러면 돈을 더 줘요. 그리고 또 경사 있죠. 산 같은데 네. 농사 짓기 어려운데 지금 더 줘요. 왜냐하면 거기 더 어려우니까 국토를 갖고는 파수꾼이라는 거죠. 어쨌든 공익형 직불금으로 전환을 했고 이래서 이제 돼 있는데 지금 뭐냐 뭐 그때 하면서 정부하고 약속을 한 게 있어요. 그때 뭐 어쨌든 국민의힘, 민주당, 뭐 농림부, 그리고 농민단체 다 합의한 게 뭐냐면 공익형 직불금으로 가고 대신 쌀이 과잉되거나 그리고 시장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정부에서 수매를 해달라. 시장 그 격리를 해달라. 그런 정책을 많이 펴거든요. 맞아. 시장 격리 정책은. 그랬는데 지난해 쌀이 과잉 생산된다고 이미 9월달부터 조사도 나오고 그래서 시장 격리를 하라 그랬는데 끝까지 안 했어요. 그래서 쌀 가격이 지금 작년에 비해 가지고 거의 70%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네요. 엄청 떨어진 거죠. 그 사실 농가 소득이 30% 떨어졌다 그러면 큰 거예요. 엄청 떨어졌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 사실은 이게 워낙 그래서 농민들이 반발하고 작년에 엄청 데모를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민주당이 그러면 중재안을 좀 내놔서 지금까지는 규정에 있는데 지금 현 정부가 그 규정을 안 한 거잖아요. 네. 그럴 바에는 그러면 의무적으로 하자. 이걸 그래서 쌀 생산량이 3%를 초과하거나 그리고 시장 가격이 평년에 비해서 5%로 떨어지면 이러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장 격리를 하는 걸로 하자라는 요지로 민주당이 법안을 내놨어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나 안 된다는 거예요. 농민들이 비싼 쌀만 재배하기 때문에 버릇이 없어진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우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다음 날 무슨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그 부동산 대책을 이야기하면서요.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너무 많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거를 아파트 수매를 했지. 그렇죠. 아파트를 수매를 해서 나눠주자.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진짜? 그 사실 이게 바뀐 거예요. 정부가 사실은 쌀 가격이 혼란이 되거나 뭐 있으면 정부가 나서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이야기 되는데 오히려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어쨌든 이거는 뭔가를 해법을 만들려고 제출했는데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대통령은 모르겠다 이거 난 거부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게 어떤 정책이냐 그러면 그래서 신동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공공비축미로 받지 않겠다. 네. 대상에서 품종을 제외하겠다는. 네. 이게 뭐냐면 잘 모르니까 신동진이라는 품종은 농진청에서 정말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농진청에 이제 신약과에 주된 거는 얼마만큼의 다수학 그렇죠. 맛있는 품종을 만드는 이거예요. 생산성 그렇죠. 하잖아요. 그게 가장 성공한 게 신동진 품종이에요. 그래서 지금 5년 동안 전국이 재배 면적 1위고 그래도 신동진 품종의 이게 쌀 그러니까 벽씨가 딴 거보다 커요. 그러다 보니까 식미도 좋아요. 밥맛도 좋아. 수율도 좋잖아요. 수율도 좋고 아유 잘하시네. 그래서 농민들이 정말 좋아하는 건데 덜렁 생산량도 많고 밥맛이 좋으니 이걸 없애버리겠다. 그래야 농민들의 생산량이 줄어들 거다.
이게 지난번에 뭐 자사율이 높으니까 번개탄 생산 안 하겠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들어섰는데 농업값만 이렇게 천박하고 후진적일 수 없다. 야, 너무한데. 예, 이 얘기를 드리는데 뭐 노벨 그 경제학상을 수상한 쿠즈네츠 교수가 한 이야기예요. 뭐 어떤 얘기냐면 후진국이 공업화를 통해서 중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지만 농업 농촌의 유지 발전 없이는 절대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죠. 예. 정말 맞는 이야기예요. 제가 열받은 김에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네. 그 농업과 관련해서 왜 지금까지 너네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했고 넣어줬는데 왜 성과가 없느냐? 그리고 또 하나 시장 경제에 맡겨야지 왜 농업은 예외라고 하냐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지금까지 농업에 많은 분야를 투자를 했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돈이 누구한테 갔느냐? 농민들한테 안 왔어요. 지금 또 농업 예산의 17% 정도만 농민들이 직접 수여를 해요. 나머지는 어디로 가느냐? 농협. 각종 보조 사업을 하는 업자들, 예를 들어 FTA 사업을 한다, 시설 사업을 한다. 그러면 지금은요 또 컨설팅비가요. 흔히 얘기하는 잉크비만 한 10%, 20% 나가요. 예. 아무것도 안 하고 도시에 죄송합니다 교수님들, 전문가들이 하는 컨설팅 해야 된다 이름 하에 와서 뭐 서류 좀 해주고 이걸로 뭐 전체 예산의 한 10% 이상 나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려면은 묘목업자, 건설업자, 유통업자, 자재업자 이런 사람들이 그 돈을 다 가져가요. 그러면 결국은 돈은 투자됐을 때 누구한테 갔느냐? 그 사람들이 영천이나 농촌에 안 살아요. 네. 다 대구에 살지. 결국은 도시 사람들이 다 빼간 거고 농민들한테 온 게 17%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제가 주장하고 저희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농업 예산 그런 거 보조사업 하지 마라. 농업 예산의 최소한 절반 이상을 농민들이 직접 수여하게끔 해라. 실제로 OECD 국가는요 농업 예산의 한 60%는 농민들이 직접 가져가요. 스위스 같은 나라는 한 78%가 직접.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농민들이 가격이 떨어지든 말든 알아서 하라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 따위의 정책을 세워놓고 그런다. 그리고 두 번째 말이 좋아서 시장 경제를 이야기하지. 평소 때는 가격이 농산물이 떨어지고 지금처럼 쌀이 뭐 과잉된다 이러면 시장 경제에 맡겨야지 언제 농업이 그럴래 이러다가 마늘값이 좀 오른다, 양파값이 좀 오른다. 그럼 지체도 안 합니다. 바로 수입을 해요. 맞아요. 최근에 어떤 문제가 있냐? 지금 그 송아지 값이 엄청 떨어졌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가지고 절반 정도 마음송아지 값이 떨어졌는데 이 이면에도요 왜 이랬을까? 도축률이 이제 적어지니까 잡히는 소가 적은데 새 정부가 들어서 그 7월 달부터 작년 12월 말까지 윤석열 정부가 10만 톤을 무한서로 수입을 해요. 소를. 예. 그리고 소로 따지면 40만도 돼요. 예. 그래서 소값이 그만큼 많이 들어와 버리니까 당연하죠. 국내 한우가 이게 시장이 뭐 되겠습니까?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시장 경제 원리입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마지막 한마디 덧붙이자면 시장 경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그 농림부가 윤석열 정부가 쌀 가격과 관련해서 책임을 못 지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쌀은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싶으니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느냐? 농지에 절대 농지라는 이야기 들어봤죠? 네, 절대 농지가 있죠. 여기는 아무 건물도 그렇죠, 못 못 지어요. 쓰죠. 오로지 농사만 지어요. 왜? 우리 정부가 쌀을 식량을 관리하기 위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농민들의 권리인 재산권이 농지는 정부가 사회주의처럼 다 가지고 규제를 하면서 왜 여기서 생산한 쌀과 관련해 가지고는 자기들이 쌀 생산하라고 식량 생산하라고 묶어놓은 데서 생산한 걸 가지고 그럼 시장 경제에 맡기자. 이거 너무 어불성설 아닙니까? 시장 경제에 맡기는 거 좋아요. 그럼 농지도 다 시장 경제에 맡기는 거 다 풀으십시오. 그러면 농민들도 재산 가치도 올라가고 그나마 살 수 있지. 맞아요. 이거 너무 이율배반적인. 제가 너무 흥분하죠. 아니요.